시험지를 건드린 귀신의 복수. 서울 중심계에 위치한 S고등학교. 항상 치열한 경쟁과 높은 학업 성취도로 유명했다. 학생들은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특히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모든 학생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해 겨울 S고등학교에서는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김유진은 평소 우등생으로 손꼽히는 학생이었다. 성적에 대한 압박이 항상 그녀를 짓눌렀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다. 그날도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던 유진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험지를 훔칠 계획을 세운다. 시험 전날 밤 유진은 교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학교는 조용했고 경비도 돌아다니지 않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교무실에 불이 꺼진 채로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책상 서랍을 뒤지던 유진은 마침내 시험지를 찾아냈다. 시험지를 손에 쥐고 미소를 짓던 순간 유진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교무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사진 액자가 유독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액자 속에는 낯선 여학생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평소 학교에서 본 적 없는 그 학생의 얼굴은 창백하고 어딘가 슬픔에 젖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그 사진을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교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유진은 시험장에 들어섰다. 교실 안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다. 미리 시험 문제를 훔쳐봤기 때문에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지가 배부되고 유진은 예상대로 문제를 척척 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제를 풀던 도중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험지를 응시하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시험지 위에 검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처음엔 자신이 실수로 묻힌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이어 손자국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놀란 유진은 시험지를 뒤집었지만 이미 손자국은 사라진 상태였다. 주변 학생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시험을 계속 보고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유진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검은 손자국을 떠올리며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유진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유진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주위는 새하얀 안개로 가득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 유진이 뒤를 돌아보자 꿈속에서 본 그 낯선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유진을 응시하며 손을 내밀었다. 돌려줘, 내 시험지. 그 말을 남기고 여학생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얼굴 전체가 검게 변하며 무서운 웃음을 짓는 그 모습에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침대에 땀을 흘리며 누워있던 유진은 방금 꾼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험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치 그 시험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또 한 번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온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훔쳐봤던 그 시험지였다. 당황한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 시험지를 가져다 놓은 것 같지 않았다. 시험지를 들고 손을 떼려는 순간 갑자기 시험지가 찢어지기 시작했다. 종이가 스스로 갈라지며 찢어지는 소리에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유진이 보고 있던 찢어진 시험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다. 꿈속에서 유진은 다시 그 여학생을 마주했다. 여학생은 울부짖으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시험지를 돌려줘. 내 시험을 방해하지 마. 유진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여학생이 다가올수록 주위 공기는 차가워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노에 찼다. 유진은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을 뜨자 유진은 침대에서 굳은 채로 누워 있었다.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꿈속에서 본 그 여학생이었다. 유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귀신은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와 속삭였다. 내 시험지를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다음 날 유진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 다녀왔지만 의사들은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유진은 점점 더 쇠약해졌고 매일 밤 여학생의 환영에 시달렸다. 결국 유진은 모든 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급히 학교에 찾아가 교장 선생님에게 이를 알렸다. 교장 선생님은 놀란 얼굴로 유진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래전 그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여학생은 5년 전 S고등학교에서 같은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무실에서 발견되어 교사에게 크게 혼났다고 했다. 그 후로도 성적에 대한 압박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사건은 학교에서 비밀리에 처리되었다. 그녀의 영혼은 그 시험지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여학생의 원한은 유진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시험지를 훔친 대가로 그녀는 저주를 받았고 매일 밤 귀신은 그녀를 찾아왔다. 유진은 귀신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 숨이 막히고 몸이 마비된 채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며 유진의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꿈속에서 그 여학생을 만났다. 여학생은 슬픈 표정으로 유진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손에 시험지가 들려 있었다. 유진은 그 시험지를 받아들였지만 시험지는 곧 뜨거운 불길로 변해 손에서 타버렸다. 여학생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며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넌 내 복수를 다 치를 시간이야.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공포는 계속되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병원에서조차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유진은 가족의 도움으로 학교에 가서 그 시험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했다. 유진은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곳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진은 시험지를 조심스럽게 교무실의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시험지를 넣은 서랍이 스스로 닫히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서랍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시험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교무실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었다. 유진은 다시 공포감에 휩싸였고 그 순간 교무실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밖으로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유진은 귀신의 복수를 계속 느꼈고 매일 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 유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도 그녀의 병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졌고 그 귀신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자신의 집에서 비명과 함께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유진이 사라진 이후 학교에서 그 여학생의 시험지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그 시험지를 찾지 못했다. 교무실은 점검되었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들은 유진의 사건을 학교의 오래된 전설로 치부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시험지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은 계속되었다. 학교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소문은 여학생의 귀신이 아직도 그 시험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험지를 건드린 사람은 누구나 그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유진의 이야기 또한 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도 시험을 둘러싼 공포는 계속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전해졌다. 유진의 경험은 학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았고 시험과 관련된 저주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에필로그. 수년 후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는 교무실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낯선 시험지를 발견했다. 그 시험지는 여전히 오래된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있었다. 교사는 그것이 단순한 잃어버린 시험지라고 생각하며 버리려 했지만 그 순간 교무실의 불이 깜빡이더니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교사는 그 시험지를 다시 서랍에 넣어두고 교무실을 떠났다. 하지만 그 시험지의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띌 수 있었고 그 시험지를 다시 건드리는 순간 또 다른 복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설이 학교에 전해지고 있었다. 유령 화장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기묘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학교 건물의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화장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 되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학생들 중 일부는 그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 학교에 남아 화장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윤지수, 박서준, 이지연은 서로에게 그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소문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방과 후에 학교에 남기로 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 그저 소문일 뿐이야. 서준이 말했다. 지수와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 밤 학교에 몰래 남아 4층 화장실로 향했다. 밤이 깊어지자 학교는 고요해졌다. 세 친구는 조용히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둡고 적막하였다. 그들은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실 문 앞에 섰다. 들어가자. 지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은 싸늘했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다. 화장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이 거울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저기 봐. 거울 속에 뭐가 있어? 지수와 서준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희미한 형상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잘못 본 거겠지? 빨리 나가자. 그러나 지연은 거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갑자기 닫히며 큰 소리를 냈다. 지수와 서준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러나 지연은 이미 거울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그 후로 지연은 실종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고 그녀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다. 지연의 실종 사건 이후 학교는 더욱 기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더욱 그 화장실을 피했고 그곳에 가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러나 지수와 서준은 친구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그 화장실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밤이 되자 다시 학교에 몰래 들어갔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준비했다. 그들은 지연이 사라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녹음 장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것은 분명히 지연의 목소리였다. 지수와 서준은 그 소리를 듣고 거울을 응시했다. 그들은 거울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만졌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수는 깜짝 놀라 서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 전체가 거울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서준과 지연이 서 있었다. 그들은 슬픈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친구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지연아, 서준아,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손이 나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 세계는 어둡고 음산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수는 거울 속 세계에서 헤매다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오래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누구니?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야. 오래전에 이 화장실에서 사고로 죽었어. 그 이후로 내 영혼은 이 거울에 갇혀 있었어. 지수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널 도와줄 수 있을까?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이름을 불러줘. 그리고 나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지수는 소녀의 이름을 불렀다. 김혜운, 내가 널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 순간 거울 속 세계는 밝아졌다. 지수는 혜운과 함께 친구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함께 거울 속에서 빠져나왔다. 거울은 깨지며 조각났고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 지수와 서준 그리고 지연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그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지수와 서준, 지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유령 화장실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지수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서준은 경찰이 되어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했다. 지연은 미디어 학과에 진학하여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가 되었다. 그들이 졸업한 후에도 그 학교는 계속 운영되었지만 유령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그 화장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했다. 몇 년 후 그 학교에서는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은 지수와 서준, 지연에게도 전해졌다. 세 친구는 오랜만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 그들은 이번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과학적인 장비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는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서준은 법집행자로서, 지연은 기자로서 그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학교에 도착하여 교장 선생님과 면담했다. 교장은 그들에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수와 서준, 지연은 다시 한번 4층 화장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남자 화장실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그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주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화장실을 조사하는 동안 서준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거울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느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한 소년의 모습이었다. 소년은 서준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였다. 지수는 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넌 누구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소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이었어. 몇 년 전에 이 화장실에서 사고로 죽었어. 그 이후로 내 영혼은 이 거울에 갇혀 있었어. 지연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널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널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이름을 불러줘.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그러면 난 자유로워질 거야. 지수와 서준, 지연은 소년의 이름을 불렀다. 이민수, 우리가 널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 순간 거울 속 세계는 밝아졌다. 소년의 영혼은 빛 속으로 사라졌고 화장실은 평온해졌다. 그들은 소년의 영혼이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유령 화장실의 전설은 끝났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지수와 서준, 지연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항상 그날의 경험을 기억했다.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 학교의 유령 화장실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있었다.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할 때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야기가 공포가 아닌 친구들이 서로를 구하고 기억하는 이야기로 전해졌다. 지수와 서준, 지연은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고 영혼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갔다. 유령 화장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었다. 새로운 사무실 건물. 서울의 중심계에 위치한 한 대형 회사는 최근 새로운 사무실 건물로 이사를 했다. 건물은 최신식 시설로 갖추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현우는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그는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사무실은 고요했다. 현우는 집중하여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그의 뒤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현우, 현우. 그는 불안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불이 켜진 복도로 나가보았지만 복도 역시 텅 비어 있었다. 현우는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끼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다. 대음날, 현우는 직원들에게 전날 밤이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단순한 피로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도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책상을 건드리는 느낌을 받거나 복도에서 발소리를 듣는 등의 경험이었다. 현우는 이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건물의 역사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조사 결과 이 건물은 과거에 한 정신병원이 있던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그 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졌다. 현우는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며 모두가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다. 어느 날 마케팅팀의 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홀로 일을 하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동료들에게 말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분명히 느꼈어.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떤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때 회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과거 정신병원의 한 환자가 기록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남겼다. 현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그 환자의 원한이 이 건물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그 환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사무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촛불을 켜고 그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기도하며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려 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모든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현우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다니 고마워. 이제 나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체는 밝은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사무실 안의 불은 다시 켜졌고 차가운 기운도 함께 사라졌다. 직원들은 안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끝났음을 느꼈다. 현우는 그 일기장을 건물의 기념관에 보관하며 그 환자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이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믿으며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날 이후 사무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직원들은 다시금 활기차게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기념일을 정하고 그날마다 그 환자를 기억하며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기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많은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했다. 새로운 직원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더욱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다. 현우는 회사의 대표로서 이번 경험을 통해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리더가 되기로 다짐했다. 그는 매년 기념일에 그 환자의 이야기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무실 근처에는 새로운 카페가 생겨 직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로 유명해졌고 많은 직원들이 업무 후나 점심시간에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카페 주인인 지영은 친절한 성격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그녀의 카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지영은 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현우 씨, 혹시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적 있나요? 현우는 놀라서 지영을 바라보았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카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어요. 현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유령의 존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지영의 카페가 사무실 건물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그 유령의 영혼이 완전히 평화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현우는 지영과 함께 그 카페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카페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어떤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러던 중 지영은 카페의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과거 정신병원 시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었다. 현우는 그 사진 속에서 한 여성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바로 그 유령이었다. 그는 사진을 가리키며 지영에게 말했다. 이 여자가 우리가 찾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녀의 영혼이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 같아. 지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현우는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영의 카페에서 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다시 한번 그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 순간 카페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모든 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그 유령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번에는 슬픔과 감사의 눈빛으로 현우와 지영을 바라보았다. 너희 덕분에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형체는 밝은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카페 안의 불은 다시 켜졌고 차가운 기운도 함께 사라졌다. 현우와 지영은 안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다. 그 후로 카페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지영은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 환자의 영혼이 이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렸다. 현우와 직원들은 그날 이후로도 매년 기념일을 정하고 그 환자의 희생을 기리며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았음을 기도했다.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 건물은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회사로 성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힘이 되어주며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다.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하며 그들은 앞으로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로 했다. 사랑과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했다.